안녕하십니까. 하늘파 시즌3 역발상입니다. 먼저 이 코너는 신천지 부산야고보지파에서 제작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저는 유공주고요. 저는 임금. 저는 프리스입니다. 제가 평소에 차를 잘 못 마십니다. 네, 그렇죠. 커피를 전혀 못 드시죠? 네, 커피만 못 먹는 게 아니고 차도 못 먹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항상 커피를 먼저 권하잖아요. 그렇죠. 네, 두 분은 커피를 잘 드시나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아직 그 초딩 입맛이라고 하죠. 아직 커피를 그렇게 즐겨 마시지는 않습니다. 저는 전통차가 좀 더 좋더라고요. 커피를 잘 안 드시는구나. 그러니까 커피는 저만 좋아하는 거군요. 진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메리카노. 저는 아메리카노 파죠. 네. 저는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그런 맛이. 저 요즘에 커피에 입문하고 싶어가지고 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슬람 이야기를 했었고, 네. 이슬람 첫 번째 시간에 이 카라반 교역 이야기가 나왔을 때 카라반 커피숍 이야기를 하면서 이슬람 음료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맞아요. 유럽의 기독교인들은요, 17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것을 악마의 음료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저도 그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푸땡땡 카페 이거 선전을 할 때 악마의 유혹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아마 그 카피를 만드신 분은 이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악마의 눈물이라고 해서 이것을 먹지 않았는데 이건 이제 이슬람 교도의 와인이다라고 표현이 될 만큼 굉장히 즐겨 마셨던 음료입니다. 그런데 1600년경 교황 클레멘트 8세가 이 커피 맛을 처음 보게 된 겁니다. 커피 네. 맛 없는데. 근데 이 클레멘트 8세 입맛에는 너무나 맛있게 느껴졌나 봐요. 프린스님 같았네요. 네, 그래서 이거 악마의 음료라고 하기에는 너무 맛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커피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요? 네. 세례 왜 준 거예요? 자기가 마시려고요. 세례를 주면서 네네. 죄를 없게 하겠다. 네, 이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17세기부터 유럽에 커피가 전파되기 시작해서 이제 교황이 마시는데 못 마실 이유가 없잖아요. 네. 카페 같은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네. 우리가 흔히 커피 생각하면 유럽 사람들이 먼저 마셨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이슬람 교도의 음료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죠, 이게? 우리나라에는 한창 고종 때, 이제 조선 후기죠. 조선 네. 말기쯤 됐을 때, 근데 고종이 즐겨 마신 가베라고 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가차자를 붙여가지고 네. 한자어로 가베라고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커피를 못 마시는 저는 그렇게 와닿지 않네요. 네, 그러면 역사로 발굴해내는 상식 이상의 이야기 역발상 5화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인도의 종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르마 종교라고도 했었죠. 그 다르마가 무슨 뜻인가요? 네, 다르마라고 하면 평소에 잘 안 듣는 용어 같잖아요. 근데 달마라고 하면 그 달마거든요. 네. 그래서 영원한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쪽 산크리스트어에서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그냥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도라는 나라는요, 겨우 19세기에 영국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그런 나라고 굉장히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죠. 진짜 공부하면서 느꼈는데 인도만큼 어려운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항상 모든 세계의 역사는 선사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요. 네. 우리 부산에서 제일 가까운 제일 큰 박물관이라고 하면은 경주 국립박물관이 있는데요. 네. 네. 여기 이제 다대오 지경이긴 한데요. 부산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오전 10시에 시간을 딱 맞춰서 가면은 도슨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 선생님이 네. 2시간 동안 선사시대 때부터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김해박물관이나 다른 데 가도 항상 선사시대 때부터 설명이 돼 있어요. 네. 이제 우리는
그냥 일반 역사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역사를 살펴볼 거예요. 네. 인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게 보통 BC 2500년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약 BC 1600년경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인도는 원래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네. 근데 인도의 북부 지역에 좀 피부가 상대적으로 좀 더 하얀 아리아인들이 침공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네. BC 1600년경부터 그 뒤에 1000년 동안을 전기 베다 시기라고 하고 그 후기 500년을 후기 베다 시대라고 합니다. 합치면 1500년이네요. 아, 이 베다라는 게 경전 이름이잖아요. 네, 베다경이라는 경전이 있죠. 네. 사실은 베다 시대에 따로 유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베다 시대를 추측하는 건 아니고 베다 경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이 베다 시대를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베다경의 기록 시기는 독특한 것이 구약 성경 기록 시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모세가 성경 쓴 그 시기와요? 네. 예, 시작 시기가 거의 일치를 해서 모세 오경을 썼던 그 시기하고 되게 비슷한 시기에 이 베다경이 쓰여지기를 시작해요. 이 경서를 중심으로 한 종교가 브라만교죠. 네. 첫 번째 시간에 이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약간 교집합이거든요. 네. 이 브라만교가 힌두교에 포함이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브라만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 힌두이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힌두교에서 나왔다라고 사람들이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힌두교는 불교 이후에 나왔고요. 네. 브라만교에서 불교가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 그러면 네. 최초의 종교는 브라만교다. 그렇죠. 베다경을 보았고 그 인도의 진짜 베다 시대 때부터 시작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카스트 제도하고 또 관련이 되는 이 종교가 바로 브라만교입니다. 네. 네.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카스트 제도는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계층이 총 4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그 흔히 보는 그 피라미드 구조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신분 계급을 브라만 계급이라고 하고 네. 이 사람들은 주로 제사 의식을 지낼 수 있는 사제들을 말을 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계급이 크샤트리아라고 해서 왕족이나 뭐 무사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네, 뜻하고요. 그 밑에가 바이샤라고 해서 상인들의 계급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가 수드라라고 해서 주로 힘든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네. 노예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4가지의 신분 계급으로 나뉘는데 그리고 이 4가지 계급 외에 이 4가지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불가촉민 계급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노예보다도 못한 사람들인가 보네요. 네, 거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 사실 브라만교라고 했는데 제일 높은 사람이 브라만이네요. 네. 이때 거의 베다경이 브라만 계급의 사람들의 거의 전유물처럼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만 베다경을 읽을 수 있고 탐구할 수 있고 연설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브라만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다른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함부로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불가촉민이 지나가다가도 네. 이 베다경을 이렇게 듣게 되면 네. 귀에 쇳물을 부어서 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거나 감히 어디서 베다경 네. 연설을 들어 이렇게 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와, 그건 너무 잔인하네요. 네. 근세까지 이런 전통이 이어졌던 것이 더 비극이죠. 네. 그리고 이 피라미드 구조가 그렇듯이 제일 아래 계급이 가장 많은 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왕도 브라만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 실제로 그 고타마 시타르타 불교를 세운 사람 있잖아요. 네, 마가다 왕국의 왕자였죠. 네, 왕자였는데도 이 크샤트리아 계급이었다 하더라고요. 네. 이후에 이 인도 대륙은 16개 국가로 구성이 되는데요. 16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국가들이 서로가 영향을 주면서 살았고 이때 지금의 뭐 네팔이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네. 이런 나라들도 사실은 인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중국에도 5, 16국 있었잖아요. 이 16왕조가 조금 여기에서도 있었네요. 그런데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다 없어지고 네. 뭐 이런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용어는 모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기사 인도는 땅덩어리가 너무 크니까요. 네, 제가 알기로 거의 유럽 다 합친 거랑 비슷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주가 우리나라의 뭐 5배 이상 되고 막 그렇죠. 네. 근데 이때 이 브라만교가 계속 있었죠. 이 베다경 외에도 중심 경전인 우파니샤드라는 것이 집대성되거든요. 이 네. 시대 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마가다 왕국에서 고타마시타르타가 불교를 만들고 같은 그 왕국에서 마하비라라는 이 귀족이 자이나교를 만들어요. 이런 종교들은 오늘 살펴볼 건 아니고 네. 저희가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힌두교는 좀 더 뒤에 네. 예, 사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16국 시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4개 국가로 통일이 됩니다. 근데 이 4개의 국가도 여러분이 이름을 듣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일 거예요. 네네. 그리고 생성되는 시기가 서로 공존을 했다가 사라졌다가 막 서로 영향을 주고 이런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국시대와 같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간도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시기가 이 통합되는 시기가 구약의 지필이 끝나는 시점이랑 거의 일치합니다. 말라기가 BC 400년 그 경쯤이 되잖아요. 그리고 네. 400년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중간 암흑기 시대잖아요. 네, 선지자가 없는 시대죠. 그렇죠. 그 말라기의 지필이 끝나던 시기랑 이 4개 국가 시기랑 겹칩니다. 네. 네. 네, 이때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이후에 BC 326년 이때 알렉산더가 쳐들어와서 페르시아가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인도의 인구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구를 보고 알렉산더가 놀라서 인도를 포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너무나 오랫동안 또 전쟁을 했기 때문에 네. 내부 군사들의 폭동도 있어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이제 이유가 되어서 알렉산더가 포기를 하고 인도를 버리고 갑니다. 네, 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면 너무나 유명한 왕이잖아요. 네. 근데 인도의 인구를 보고 놀라서 돌아갔었네요. 끝도 없이 몰려오는 그 군사들을 보고서 네. 와, 인구 장난 아니구나. 아, 병사들이 먼저 저걸 보고 회군하자고 한 거군요. 예, 그래서 막 더 이상 좀 전쟁 좀 그만합시다. 막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 알렉산더 왕 하면 같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클레오파트라. 예, 그리고 막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세계 70개나 있었다면서요? 아, 맞아요. 그 왕 이름으로 도시를 지었거든요. 예. 이집트가 가장 유명하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도서관 이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같은 게 생겼고. 네. 근데 이제 인도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너무 지쳤던 거죠, 그때는. 아. 네. 네,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네. 그리고 그 알렉산더가 들고 온 그리스 로마 문명, 그리고 원래 있던 인더스 문명이 이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도가 문화의 용광로가 됩니다. 그렇죠. 이 북인도가 그랬다는 것이죠. 이 북인도에서 그레코 불교라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레코 불교의 이 그레코가 그리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대승불교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때 이때가 마우리아 왕조였는데요. 나라의 네. 이름을 되도록이면 생략을 하고 싶지만 네. 마우리아 왕조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통일 왕국이었죠. 네. 그리고 전제 군주 시대였습니다. 예. 그때 이제 이 아쇼카 왕이라고 세계사 시간에 아소카 왕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대승불교 하면은 네. 이 사람이 항상 나오죠. 불교의 귀한 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인도는 불교 국가야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알고 보면 사실 지금 인도 불교 인구는 1%도 안 되죠. 네, 그 겐지스강에서 다이아몬드 찾기라고 하던데 네, 그렇죠. 얼마 안 된다 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때 이 아쇼카 왕일 때는 굉장히 불교가 번성했고 살생을 금하고 윤리를 장려하는 아주 평온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불교 그 개념을 받아들여서요. 아, 이때가 그러면 인도가 완전 평화로운 시기였다. 네. 예, 평화로운 시기가 없었는데 굉장히 그때는 괜찮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아쇼카 왕이 사후에 죽고 나서 내분이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네. 아. 신하들이 뭐 배반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왕조가 침공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 그 이후에 인도에 있는 제국들도 계속 멸망에 접어들게 되더라고요. 그 후로 북인도를 중심으로 쿠샨 왕조가 성립이 됩니다. 이때 카니슈카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 때문에 이 대승불교가 되게 흥하게 되고 간다라 양식이라고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이 네. 양식도 또 온 세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도 느낌이 안 나죠, 불교에서. 사실 우리는 이 그레코 불교, 이 간다라 여기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인도 지역이 인도 북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도를 보면 북서쪽으로 인더스 강이 있고요. 네. 오른쪽 위로 겐지스 강이 있어요. 네. 그 북부 위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때가 불교의 최고 전성기였죠. 인도 안에서는. 네, 맞습니다. 최대 판도를 자랑하던 시대였거든요. 네. 근데 단지 이때 시대는 겐지스 강이 이 영토 안에 기속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후로 등장하는 굽타 왕조, 네. 4세기쯤 되는데 이 굽타 왕조에서는 겐지스 유역을 획득을 해서 겐지스 강 유역을 확보한 대륙이 더 확장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조선시대나 어느 삼국시대를 보더라도 한강 유역을 얻는 왕조가 흥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강 유역을 자꾸 쟁취하려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기도 하는데 근데 수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강을 획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계속해서 인더스 강 아니면 겐지스 강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때 그 우리가 정말 지금 너무나도 유용하게 쓰는 아라비아 숫자가 또 발명이 되고 0과 무한대도 인도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영과 무한대도요. 네. 이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개념은 서양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라틴 숫자에는 0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무한대도 계속 이 사람들 윤회를 하잖아요. 네. 끝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가 이제 인도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런 철학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문화의 영향을 받았군요. 네네. 이 아라비아 숫자가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 전파가 되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동에서 만들어졌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원래 인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중요한 힌두교가 탄생을 하게 돼요. 굽타 왕조 때. 네. 근데 이 힌두교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브라만교를 포함하는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사실 이거 힌두교는 종교가 아니라 힌두이즘이라고 해서 사상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냥 문화군요. 예, 문화고 굉장히 다신교적인, 원래 브라만교는 정해진 신이 있었어요. 브라만교는 제가 다음 시간에 주요 원리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힌두교는 브라만교의 신을 포함한 아주 많은 신들을 받아들이게 된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 들어보니까 전통신앙까지 다 포함을 한다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때 굽타 시대가 힌두 문화가 꽃을 피웠거든요. 왜 그랬냐면 불교는 평등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힌두교에서는 브라만교를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브라만교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힌두교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죠. 브라만교에 그 카스트 제도가 필요했던 것이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백성들 입장에서도 불교는 사실 좀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개인의 해탈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 힌두교는 모든 종교를 포함하니까 훨씬 더 백성들이 믿기가 쉬운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 믿고 있던 종교를 인정해 주면서 네. 쟤도 인정하고 얘도 인정하고 다 인정을 해서 하나의 그냥 종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합도 더 잘 되겠네요. 그렇죠. 네.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은 네. 주요 제우스 같은 신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남신 여신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힌두교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더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훨씬 더 많은 신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 이후에 이슬람의 침공을 받게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슬람 할 때 네. 우마이야 왕조 있었잖아요. 네. 아, 그쵸. 세력을 많이 펼쳤던 왕조잖아요. 네, 딱 이 시기랑 맞물리거든요. 그렇죠. 그때 네. 인도까지 점령을 했었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16세기까지 이 이슬람의 지배권 안에 들게 되고 하디슈였던 후추, 네. 네. 이 후추를 교역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 후추가 이슬람을 통해서 교역이 돼가지고 그 유럽에서 뭐 많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때 이후에 이슬람을 기반으로 하는 정말 수많은 왕조가 또 등장을 하게 돼요. 아, 네. 네, 생겼다 없어졌다 하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은 진짜 10시간 해야 돼요. 네. 아, 네. 우리나라 뭐 조선처럼 뭐 네. 500년 가고 이런 게 네, 없잖아요. 그런 나라가 잘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그 왕조가 델리 술탄 왕조라고. 네. 네. 근데 이제 술탄은 무슨 영어죠? 이슬람 이슬람이죠. 용어잖아요. 네. 근데 델리에 술탄 왕조라는 게 등장을 한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이슬람 얘기를 할 때도 네. 그 종교를 존중해주는 척하면서 세금을 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부를 축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종교를 개종하면 면세해주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고 종교를 존중해주는 거를 지즈야라고 합니다. 네. 이게 나중에 인도에 16세기부터는 무굴 제국이라고 해서 너무 유명한 제국이잖아요. 네. 네. 이때 무굴은 몽골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슬람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고 주로 인도 북부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도 그 지즈야라는 것이 있다가 폐쇄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때 제일 유명한 건축물이 있죠. 타지마할. 아,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 이 타지마할은 사실은 무덤인데 네. 이 타지마할을 지은 왕이 무굴 제국의 5대 왕입니다. 네. 이름은 샤자한이고요. 네. 샤자한이 부인인 뭄타즈 마을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애처가였죠. 아, 네. 네. 근데 14번째 아들을 낳다가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너무 슬퍼해서 타지마할을 정말 국고를 무리해서 소비를 해가면서 네. 짓게 됩니다. 16세기에 그 정도 지었으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네. 지금도 그쵸. 아주 튼튼하죠. 네. 뭐 돈만 많이 쓴 게 아니고 네. 백성들도 많이 썼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때 이 샤잔이라는 왕이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네. 셋째 아들인 아우랑제부 대제가 네. 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돼요. 아, 아들이 네,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6대 왕으로 앉게 됩니다. 근데 이 아우랑제부는 좀 호전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했고 네. 전쟁을 많이 하면 뭐가 듭니까? 돈이 들죠. 네,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야를 부활을 시켜야겠는 거예요. 아. 폐쇄되었던 지지야를 부활을 시켜야지 세금을 내고 사람들이 종교를 인정받기 위해서 네.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인두세를 부활한 거군요. 네. 네. 원래 사람이 있다 없는 게 네. 또 없다가 있는 게 네. 타격이 크잖아요. 그쵸. 처음에 이렇게 존중을 해주다가 세금도 폐쇄돼가지고 이제 세금도 안 내도 됐다가 갑자기 다시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반발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특히 힌두교가 마라타 동맹을 일으켜서 더 분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방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인도 북부의 이야기고요. 이때가 유럽 기준으로 하면은 대항해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전 세계를 난장판으로 만들던 시기거든요. 그렇죠. 인도 남부에만 후추가 재배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유럽에서 후추가 많이 사용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어떻게든 인도를 찾고 싶었던 겁니다. 1498년에 바스코 다가마가 이 인도에 도착하게 되죠. 바스코 다가마가 포르투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와 유럽의 무역 사이를 독점하게 되고 17세기에 들어가서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까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 인도를 넣고요. 네. 이때 영국 동인도 회사는 1757년에 무굴 제국을 굴복시키고요. 네. 1818년에는 마라타 왕국을 굴복시키고 아까 그 힌두교 왕국이죠? 네. 네. 마라타 왕국을 굴복시킨 뒤에 인도를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1857년에는 세포이 항쟁 이후가 되는데 이때 영국이 인도를 직접 통치하는 형태로 바꿉니다. 네. 이 동인도 회사라는 거는 인도양이랑 동아시아의 모직물이랑 항로 등을 독점 무역하는 회사인데 이거는 오늘날로 치면 영국의 공기업이에요. 이 공기업에서 여러 식민지를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군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군인 중에 그중에 이제 인도 용병을 따로 한 말이 세포이거든요. 세포이 항쟁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뭔지 잘 몰라도 사람들이 많이는 들어봤을 겁니다. 네. 세포이는 인도인 용병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포이가 말 그대로 항쟁을 했다는 거죠. 네. 그 이슬람교가 원래 돼지고기를 금기하고 힌두교가 소고기를 안 먹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거를 아예 생각도 안 했는지 이 세포이들에게 소 기름과 돼지 기름 묻은 총을 지급을 합니다. 이 소문이 그 순식간에 퍼져나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포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종교를 무시한 거다. 부정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종교적인 국가는 아니었으니까
가족은 건드리지 말지. 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네. 네. 종교는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네. 이렇게 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분노가 꼭 그 이유만은 아니었겠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예, 많이 억압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도화선이 된 거겠죠. 네.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인도 내의 종교들을 서로 대립시키고 갈등하도록 부추깁니다. 이거 이슬람 할 때 어디서 많이 본 대목인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봉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힌두교와 무슬림 숫자를 줄입니다. 그러면서 시크교도를 대대적으로 육성을 하죠. 우리가 시크교는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듬해인 1858년에 이 동인도 회사를 폐지를 하고 아예 영국 정부가 직접 통치하는 영국령 인도 제국이 돼버립니다. 네. 이때 파키스탄이랑 방글라데시랑 미얀마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이후에 영국이 이제 승리를 하고 났으니까 이제 막 의기양양할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접 통치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도가 언어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 직접 통치를 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나라의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 막 가르쳤잖아요,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그런 것처럼 인도 사람들한테 막 영어를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네. 인도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똑똑한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네. 네네. 막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네. 그 느낌이네요. 네.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니까 이 네.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진짜 눈을 뜬 거네요. 네, 세계 그냥 정세에 눈을 뜬 거예요. 네, 우리가 억압받고 살고 있구나. 예, 그렇죠. 무굴 제국이 사실 영국한테 너무 쉽게 항복을 하거든요. 네. 네. 우리처럼 그렇게 저항을 하지 않아요. 군대들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예전에 막 의병들이 농민들이 막 의병으로 일어나서 외구 물리치고 막 그랬잖아요. 네, 네. 임진왜란 때. 네, 예. 그런 모습이 전혀 없고 그냥 네. 자기는 밭을 갈고 있어요. 그냥 오. 군대가 들어오든 말든 누가 날 지배하든 상관없어. 약간 그 하나의 민족도 아니고 네. 굉장히 서로가 서로에게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데요. 네네. 무굴 제국은 그래서 사실 너무나 쉽게 이렇게 함락을 당하게 되는데 네. 영어를 배우고 세상 문물에 눈을 뜬 사람들이 네. 막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막 간디도 나타나고. 네. 예. 비폭력 평화주의자.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평화주의자 하면 항상 간디가 네. 대명사로 떠오를 만큼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막 독립을 막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거의 모든 그 식민지들이 또 독립을 다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때 45년에 독립을 했고. 그쵸. 우리나라가 45년에 독립하고 2년 뒤인 47년 8월 15일. 어떻게 날짜도 같아요. 8월 15일. 네. 네, 인도도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또 독립운동을 했던 47년 독립 이전에 독립운동을 했던 단체 중에 아주 큰 단체 2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힌두교인을 중심으로 한 인도 국민회의 단체가 있었고요. 인도 무슬림 연맹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원래 그 무굴 제국 때부터 이렇게 힌두교 중심과 이슬람 중심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역시나 이때까지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도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독립군들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독립군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나라는 그게 아니라 힌두교를 지향하는 독립군들이 있었고 네. 이슬람을 지향하는 독립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도 그 기독교인 중심으로 그리고 불교인 중심으로 독립투쟁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네. 대신에 다 모아서 민족대표 33인도 있었잖아요. 네. 네, 맞네요. 근데 사실 또 종교가 중심은 아니었는데 여기는 종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나중에 독립 이후에 인도 제국은 인도 국민회의 중심으로 인도 제국을 만들게 되고요. 네. 인도 무슬림 연맹은 자기들의 그 연맹 이름을 파키스탄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거든요. 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왠지 다음이 어떻게 될지 알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원래 국민회의랑 힘을 합쳐서 네. 이제 이 제국을 건설하고자 했는데 팽을 당합니다. 싫어.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배척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파키스탄 지금 그 지역으로 가서 네.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파키스탄이란 나라가 됐어요. 그게. 원래는 그게 인도 무슬림 연맹의 이름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된 거군요. 그리고
지금 파키스탄하고 오른쪽에 동파키스탄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 동파키스탄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또 독립을 해서 방글라데시가 됐어요. 아, 그러면 파키스탄이 나라가 붙어 있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예 양쪽으로 떨어져 있었군요. 예, 그렇죠. 벵골 지역 그 옆에 방글라데시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방글라데시가 독립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이 나라들이 전부 같은 인도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종교적인 이유로 나눠진 것이 많죠. 아, 그래서 지금의 영토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네요. 네, 맞아요. 신기하네요. 지금도 사실은 그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가까운 곳에는 인도에도 무슬림들이 그쪽 지역에 좀 많아요. 그 나라 근방에는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할 거지만 인도 안에도 무슬림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네, 10% 넘는, 지금 11%에서 추정하기로는 14%까지 된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인도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 총주택 조사처럼 그렇게 파악하기가 쉬운 나라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네. 인구가 네. 많고 파악이 되기 힘든 나라인데 뭐 그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11%에서 14% 사이가 될 것이다. 예.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인도 역사를 많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종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사를 조금 더 살펴보고 네. 나서 할 거죠. 네. 인도 역사에 대해 살펴봤는데 임금님 혹시 어떤 생각하셨나요? 일단 인도에 등장하는 용어들이 네. 너무나도 생소하여서 네. 사실은 이름이 또 길기도 하고 네. 해서 좀 어려웠는데 인도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종교랑 정말 때려야 수 없는 네. 관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이게 어려울까봐 세부 내용은 정말 줄이고 크게 설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걸 제일 많이 하는데요. 네. 누가 TMI라고 요즘 이야기를 하죠. 디테일한 설명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제가 자르고 네. 어차피 그 설명해도 기억 못한다. 네. 그래서 아주 큼직큼직하게 배다시대 때부터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거의 뭐 3,500년을 다뤘네요. 네, 맞습니다. 와. 네. 그 제가 이 인도 하면 사실 불교, 힌두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외에 이슬람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밀집되어 있고 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르기는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프린스님은 어떠셨나요? 일단 인도의 역사는 어찌 보면 약탈의 역사죠. 네. 계속 누군가에 의해서 누가 쳐들어오고 약탈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했던 네. 그런 역사예요. 아까 무굴 제국 너무 쉽게 함락당했다 할 때 진짜 짠하더라고요. 예,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혼란한 시기가 너무 많았고 네. 아소카 왕 때 빼고는 거의 평온한 시기가 없었다고 할 만큼 네. 그래서 좀 인도 국민들을 좀 생각하면은 마음이 좀 아프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슬람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힌두교라는 종교를 붙잡고 네.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영국이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려다가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인도를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기독교를 좀 전파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네요. 대부분 다른 나라는 다 기독교 국가 됐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기독교가 2-3%밖에 안 되거든요. 네. 물론 불교보다는 많지만 그래서 수없는 그 약탈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결국 붙잡은 것은 무슬림하고 힌두교였어요. 아. 그쵸? 네. 그걸 보면서 약탈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 이렇게 종교를 붙잡게 되는구나. 이게 이제 우리 인도하고 그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도 이거랑 관련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종교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였다.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또 종교 때문에 나라가 분열됐다고 하니까 파키스탄으로 분열됐다고 하니까 그건 조금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종교를 이용해서 분열을 시킨 그러한 면도 있고요.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네.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역사로 발굴해내는 상식 이상의 이야기 역발상 5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공주. 저는 임금. 저는 프린스였습니다. 또 만나요.